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쌤 조승선입니다. 지난 제2강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미래를 바라보는 식견이라는 주제로 스템 교육에서 창의력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남과 다른 나를 위해서 인성교육과 창의력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제3강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류 발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1차 전기기관 발명, 2차 전기의 발명, 3차 인터넷과 네트워크망, 4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연구하고 만들어낸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럼 강 박사님의 제3강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1784년도 전기기관의 발명입니다. 전기기관의 발명.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발명의 역사. 산업혁명이라는 건 인류를 박다는 바로 발명의 역사의 발명. 어떤 발명을 했는가가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던 거예요, 이게. 그거를 크게 말해서 4개의 큰 4대 발명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바로 전기기관이라는 건 이때 왁슨이 그걸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1784년 전 300년 전서부터 전기기기라는 기본 틀이 부분적으로 발전해 왔던 거예요, 이게. 이게 300년 동안 쭉 했던 것을 왁트가 그걸 완성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나죠, 이때. 전기기관 혁명이면서 이 당시에도 산업혁명, 그게 이게 문해부흥이라고도 얘기하고 1차 산업,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영국의 산업혁명 그러면서 왜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이 어떻게 샜다는 스토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교육입니다. 외국은요,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부터 해요. 교육할 때. 그러니까 시험을 보지 않고 애들이 뭐예요? 이해를 하게 하면 understand이잖아. 선생님 나 그건데 그 재미는 있는데 그 다음은 재미없어. 그러면 그걸 재밌게 풀어주는 거. 이게 바로 티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티칭이라는 게 아니라 멘토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이미 1973년도에 미국에서 멘토링 학습법이라고 해서 그걸 주장했던 게 세계화됐던 겁니다. 그게 멘토링 학습법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때 이걸 하면서 영국의 경공업이라는 게 완전 면직공업이 기계에 있던 것이 완전히 전기기관으로 다 바뀝니다. 이러면서 일대 혁명이죠. 이게 동인도 회사 300년대의 역사가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바로 전기의 생활을 합니다. 전기는요, 기원전 350년 전에 정전기, 그게 바로 전기의 시작이에요, 정전기. 기원전 350년에 이미 전전기는 다 알았잖아요, 철학자들은. 근데 그거를 실질적인 상품으로 생산 라인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이후에 바로 1870년대에 전기라는 걸 대량 생산체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이때서부터 이제 전기 에너지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산업을 에너지 혁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이때 또 하나 바뀌는 게 있는데 1784년도에 바로 왁튼이 전기기관에 하면서 인쇄업이 과거에 있던 인쇄업이 아니라 이제는 대량 생산 인쇄업이 많은데 이때서부터 교육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록을 필서로 썼던 책들을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판 인쇄가 과거는 있었지만 기계 인쇄라는 건 이때 발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확 바뀌고 교육의 역사가 싹 바뀌는 거죠, 이때가. 이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서부터 나폴레옹이 뭐 이런 것도 체계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은 바로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쟁통에 있을 적에 미국의 정보망이 빨리빨리 했는데 러시아도 자꾸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속 정확하게 하자 해서 만든 게 바로 네트워크망입니다. 네트워크. 이게 나사에서 이제 군사 정보망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때는 시대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몇 년, 2, 3년 뒤에 그걸 일반적으로 보급했던 것. 그게 지금은 뭐예요? 이때서부터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혁신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후서부터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 최근에 와서 바로 인공지능 AI가 만들어진 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AI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그러니까 1969년도 그러니까 1970년도까지는 사람 중심 교육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딸딸딸 기본 데이터를 암기하는 게 최고였어요. 근데 이 이후 인터넷이 생활화되는 1970년대 이후서부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을 찾으면 돼요. 메모리, 암기를 메모리라고 그러죠. 메모리는 기계가 제 기계가. 얘들은 한번 들어가면 입력되면 파괴되기까지 정보가 살아남죠.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 왜 망각하는 거를 외우라고 시키냐. 관리하게끔만 가르쳐라. 네이버에 뭐가 있고 다음에 뭐가 있고 구글에서 어떻게 찾고 이 방법. 저는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것만. 그러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빅데이가 모든 일자리를 앞으로 95%를 얘네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5%만이 인간이 가지고 가는데 그 5%도 그냥 하면 안 돼요. 5%도 살아가려면 인성교육, 감성교육이 없으면은 5%도 얘들한테 다 뺏깁니다. 그럼 얘들이 뭐예요? 얘들 왜 만들었어요?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가 로봇이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근데 거꾸로 얘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망으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말이죠. 인터넷망을 돌아가면서 블루투스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갖고 자기가 필요하다면 수개 또는 수십 개의 정보를 네탈 동시에 검색을 해 인터넷 통해서. 이게 사람이 얘들을 이길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쟤들하고 짝짝꿍을 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 네. 걔들은 불명한 것은 기계는 기계니까요. 그래서 얘네들 그리고 이 정보가 지금은 인터넷망은 오픈 소스라고 해서 다 공개되고 전부 다 공짜예요. 공짜. 예. 그래서 여기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래의 방향이고 그래서 이것을 수집 분석하는 얘들은 이걸 못 쫓아가니까 우리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는 이 관리에서 바로 감성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또 뺏기고 있어요. 지금 이미 뺏기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피아노를 치는 로봇입니다. 과거의 피아노는 입력된 프로그램에서 음악만 나왔는데 사람처럼 똑같이 손가락을 버리고 강약, 중강약을 내고 건너뛰어가면서 사람하고 똑같이 피아니스트 여기다 옷만 입혀놓으면 사람이죠. 이게 사람의 감성 연영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리사도 지금 로봇이 되고 있고 뭐 이게 뭐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일자리 최고라는 이런 일자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는 전부 뭘 대라고 가르쳐요? 요거 대라고 가르쳐요. 이거 지금 일자리 다 뺏기고 있어요. 왜 뺏기느냐? 지금 30% 라이센스 오버 발급입니다. 면허증 오버 발급이에요, 지금. 변호사증 땄다고 그래서 지금 판검사 했다가 나와가지고 변호사 제대로 오픈 못하면요. 지금 못합니다, 지금. 30%가 변호사 면허증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의사도요, 과거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의사 틀려요. 지금 전부 기계를 사용하는 의사가 돼야 돼요, 기계. 얘 기계 치는 의사 일도 못해요, 지금. 뿐만 아니라 교수, 교사. 지금 이미, 질 왁트나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컴퓨터가 로봇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시대고 미국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너무 모르고 깜깜절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거 틀림없어요. 운문한 개구리라고 한 거 우리를 두고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인간은 그러면 이게 다 뺏기면 인간은 뭐냐? 아주 하찮은 이런 직업들이 인간이 찾아가요. 인간이. 이게 이제 멀리 보는 뭐 몇십 년 뒤에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암기는 얘들이 하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고 뭘 가르쳐야 되냐? 협동 협력하는 것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협력하지 않으면 기계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쟤네들은요, 먹지도 않고 자지 않고 계속 일하는데 에너지 공급은 자동으로 합니다. 예. 쟤네들은요, 만든 그 스틸이 1제곱센치 평방미터, 1cm, 1cm 그 속에 그 쇠가 어떤 철이냐, 1제곱 평방미터 1톤이 눌러도 부러지지 않는 철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걔들은 뭐 죽지도 않죠. 그건 파괴도 안 돼요, 이게.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딥러닝 한다고 그러죠, 딥러닝. 스스로 소프트 프로그램이 고장나면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래갖고 소프트 프로그램을 지가 손가락으로 바꿔요, 다.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가. 그게 바로 소피아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얘들하고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스팀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메이커, 바로 이게 발명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제는 만드는 교육, 조작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발명. 단순 놀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이게 게임으로 돼 있거든요. 다 게임인데 놀이가 아니에요. 단순 놀이가 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주는 놀이라는 거죠. 사고력.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고력. 이게 사고력 놀이에요. 사고 놀이.